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즌 5 형충회합과 신살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충회합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주에서 형충회합이라는 거는 천간 지지 중에서 지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지에 있는 글자들 간에 생극작용을 하는데 그 생극작용을 형으로 하는가, 합으로 하는가, 충으로 하는가, 뭐 귀문적으로 하는가, 격각적으로 하는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생극작용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 작용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용돈을 줄 때 전담해서 바로바로 줄 것인가, 마음에 들 때만 줄 건가, 이쁜 짓 해서 조건에 맞을 때만 줄 건가, 주다가 그냥 안 줄 건가, 이런 형태들인 거죠. 뭐 궁극적으로 주는 건 주는 건데 뭐 조건 걸려서 너 성적이 좋으면 주고 성적 안 좋으면 안 주겠다 이러면 형 같은 거고, 그냥 전담해서 며칠 되면 알아서 내가 통장으로 너부터 먼저 쏴주겠다 이러면 이제 합 걸린 거고, 합으로 주는 거고, 뭐 귀문 걸려 있으면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너가 요런 조건에 맞춘 행동을 하면 주고 안 그러면 안 주겠다, 뭐 이런 형태들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생극작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고 어떠한 작용이 내 사주에서, 그래서 내 사주의 작용력이 현실에서는 어떠한 작용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간작용 아니고 지지작용이다. 지지의 생극과는 무관하게 생은 생이고 극은 극인데 그 생극에 덧씌워져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죠. 형충회합이란. 자, 천간이 기라면 지지는 질이다. 이 둘의 느낌은 마치 기체와 고체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천간은 기의 합생극 세 가지 작용만 있는데 천간에는 합생극, 더 줄이면 그냥 생극 둘만 있는데 지지에는 이 생극 플러스 형충회합이 있다는 거예요. 생극 플러스. 사실 합도 형충회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천간에도 형충회합이 있는 거죠. 근데 형충회합의 다양한 패키지 중에 그냥 한만 있는 거예요. 한만. 그래서 천간은 생극, 그 다음에 극끼리 유정한 극을 서로 전담 마크 해가지고 합으로 붙여놓은 거, 뭐 갑기합, 병신합 이런 것들을 이제 합으로 극하는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지지는 생과 극 관계가 합으로 또는 충으로 또는 형으로 또는 파로 또는 해로 또는 원진, 귀문, 격각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에너지의 배합작용이 일어난다. 즉 지지는 에너지 간의 합생극의 관계에서 절차적 관계성인 형충회합이 추가된다. 절차적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은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물려받을 아이가 13살, 12살 이러면 이제 주긴 주는데 조건 걸어서 줄게 해가지고 뭐 변호사한테 맡겨놓든가 보호자한테 맡겨놨다가 20살이 되면 줘라.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줘라가 아니라 무슨 조건을 걸어놓고 주는 것,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형충회합이 걸려 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국 글자 간의 작용과 운에서 들어온 글자 간의 작용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국에 있는 글자들끼리 형충회합이 있을 수 있는데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들끼리도 각자, 이게 굴러온 돌이죠. 운에서 들어온 글자,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 원국에 있는 글자와 각각의 형충회합 작용들이 나타나서 얘를 도우는데 전담해서 돕든가, 생하는데 얘를 극하는데 충하면서 극하든가, 뭐 빨리 바꿔, 갑자기 바꿔, 예고도 안 하고 바꿔, 이런 식으로 충하면서 극하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자, 형충회합 작용은 글자 간격이 붙어 있을수록 작용력이 크다. 이거는 이제 원국에 있는 글자들끼리 형충회합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궁과 성의 위치에 따라, 자, 궁과 성의 위치에 따라서 사회적 작용 또는 개인적 작용, 그리고 나와 사회의 작용으로 형충회합을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사회적 작용이라는 거는 연지와 월지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적 작용은 일지와 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나와 사회의 작용은 일지와 월지의 관계나 시지와 월지의 관계, 또는 일지와 연지의 관계, 또는 시지와 연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형충해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여기에 있는 표입니다. 이 표에는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많이 설명했죠. 자, 인목이 지장간은 무병갑이 있고 육충. 예, 충이라는 말을 느려서 얘기를 하면 6개의 충이 있다고 해서 지지 육충이라고 하는데 인목의 충은 신금. 그 다음에 회합. 이 합에는 크게 메이저 합 3가지와 마이너 합들이 있는데 메이저 합 3개에는 육합, 삼합, 방합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다음 진도에서 하나하나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겁니다. 비공식적인 합인 암합이나 또는 우합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합계열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각자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원진, 기문, 형, 파, 해, 격각 이런 형태로도 각자 필요한 것을 요 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각각의 모든 표의 관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보시면서 보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지지의 글자 간의 형충회합, 회합, 조견표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무리지음, 방합, 삼합, 격각, 형, 반합, 귀문, 충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 흔히 들었던 얘기들인데 형충회합반에서는 요걸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요것도 요 표를 참고를 하세요. 자, 다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놓고 있는 거고요. 한번 좀 볼까요? 합에는 어떤 합들이 있냐 봤더니 육합, 삼합, 방합. 여기 메이저 합입니다. 3대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합은 정으로 초코파이 할 때 나오는 정. 그러니까 걔가 왜 좋은데? 아니 그냥 좋아. 아니 걔가 마음에 들어서. 걔가 필요해서. 이런 형태들의 육합이에요. 근데 이 육합은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합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잘하는데 걔는 이거 잘해. 그래서 이 육합 계열들은 마치 오징어 땅콩 같은 거죠. 오징어 먹을 때 땅콩 말아 먹으니까 더 맛있다. 치맥 같은 거죠. 치킨 먹을 때 맥주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런 것들이 이쪽의 에너지를 이쪽이 상호 보완해줘서 뭉친다거나 이왕이면 이것도 할 거면 저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같은 형태로 모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가무라는 말도 그것도 육합에 대한 얘기예요. 음주, 술을 먹었으면 가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하면은 사실 비슷하죠. 둘은 잘 어울리죠. 그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육합 계열은요. 가까이 붙어 있는 육합 계열이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육합 계열이 있어요. 이 가까이 붙어 있는 육합들이 서로 비슷한 음식끼리 모아가지고 이왕 이거 할 거면 요것도 더 하자. 같은 형태. 음주를 할 거면 가무까지도 하자. 술을 먹었으면 노래방도 가자. 바로 옆집에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합들이 오미합, 자축합, 이런 형태들이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합이 있어요. 진유합 또는 또 뭐 있죠? 진유합 비슷한 게? 진유합. 맞습니다. 묘수랍. 이런 것들은 2, 3일 놀았으니 2, 3일 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내가 이쪽에 극단을 했으면 반대편 극단도 하여 둘의 균형을 맞춰놓자. 같은 형태들의 합들이에요. 육합은 되게 오묘한 내용이라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부부합, 감성합, 사적인 합 또는 둘은 대등한 합. 그래서 종류는 해인합, 묘수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잡축합. 6개의 육합이 있다. 지지에서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삼합이라는 계열이 있는데 이 삼합은 명리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지션입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개의 에너지가 뭉쳐서 하나의 운동성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애들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중에 보면은 변신 합체 로봇 있죠. 한마디로 이 육합은 저 2개가 합쳐가지고 한 팀을 먹는 거고 이 삼합은 3개의 각자 따로 놀던 개체들이 변신 합체 로봇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로봇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이 모여서 여름을 중심으로 뭉쳤다. 겨울, 봄, 여름 기운이 뭉쳐서 봄을 중심으로 뭉쳤다.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계절별 역할 분담의 합이다. 공적인 합이다. 전문성의 합이다. 분업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세계화, 국제화, 위아더 월드, 실력과 전문성 위주. 그래서 비즈니스 합, 업무적인 합, 공정한 업무적인 합이다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 방합은
계절의 합, 같은 계절끼리 모인 겁니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비슷비슷한 것끼리 모인 거예요. 자, 계절의 합, 형제의 합, 비슷한 성분끼리의 합, 이런 것들이 방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추축군 연합 대 연합군 연합으로 두 지정으로 나와서 싸웠는데, 연합군 계열들은 대체적으로 삼합에 가까운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추축군 계열은 같은 독재자끼리 모여가지고 독재자 나라, 파시즘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편먹은 게, 근데 연합국에는 파시즘 나라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뭐 아시아 국가도 있고 미국 국가도 있고 자본 국가도 있고 세계화 국가, 그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국가도 있고. 대체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둘 다 제국주의 전쟁이고, 특히 2차 대전을 끝으로 이제 제국주의가 다 끝이 났는데, 뭐 제국주의는 제국주의인데 그 안에서도 좀 더 이쪽은 파쇼적인 어떤 느낌의 독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히틀러를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팀이고, 이쪽은 대체적으로 뭐 자본주의 국가 또는 그 뭐죠, 제국주의 국가. 미국은 어떻게 보면 당시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죠. 그리고 미국은 제국주의를 깨트린 나라이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가장 큰 공헌, 특히 2차 대전에 아주 가장 강력한 공헌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이 되면서, 야, 너네 제국주의 국가들, 니들 가지고 있던 식민지 다 해방시켜라고 했죠. 프랑스가 그 말을 안 듣고 인도차이나에서 헤매다가 사람 많이 죽고 전쟁을 2번이나 이런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죠. 1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 1차 베트남 전쟁에서는 프랑스가 박살나서 도망을 갔고, 2차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갔다가 오히려 미국이 전투는 대부분 다 이겼는데 결국 전쟁에서는 지는 어떤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합들에 대한 성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 뭉쳤고 저쪽 진영이 뭉쳤는데, 이쪽 진영은 삼합으로 뭉친 진영이고 저쪽 진영은 방합, 형제는 용감하였다, 혈연지연 학연으로 뭉쳤거나, 또는 저쪽 지역은 또 육합, 서로 아는 사람끼리, 친분 있는 사람끼리 뭉쳤다,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가 가족 회사야, 가족 회사.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버지, 딸, 뭐 사위, 외삼촌, 요분들이 다 회사의 간부를 맡고 있어. 그 회사의 장점은 뭘까? 친분이 끈끈하다. 친분이 끈끈하다. 하지만 그 회사의 실력은 과연 지금 본부장으로 있는 딸이 실력이 있어서 본부장이 된 것일까? 사장 딸이라서 본부장이 된 것일까? 저기 공장장으로 있는 저 외삼촌이 정말로 기계를 잘 돌려서 공장장으로 있는 것일까? 외삼촌이라서 지금 공장장으로 있는 것일까? 이거 약간 의문스럽죠. 그래서 대부분 그 회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땐 가족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가족 회사가 즉 방합 회사가나 육합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삼합 회사로 바꿔야 되는 형태.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을 불러오고 기존의 고인물들은 좀 내보내고, 거기서 중간에서 한번 고비를 많이 겪게 되죠. 그 종교단체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종교단체가 그 세습으로 교주를 뽑는 종교단체가 있어. 이런 데는 방합으로 움직이는 종교단체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나 회원들의 어떤 투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로원들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실력을 판가름해가지고 뽑는 형태가 있어. 자, 이쪽은 삼합으로 뽑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쪽은 방합으로 뽑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종교단체들이 분류가 될 때 결국 그 자식을 2대 교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원로들의 성도들의 투표나 어떤 지명으로 그 같이 머리를 합대고 회의를 해서 후계자를 뽑을 거냐 가지고 종교 많이 갈라져요. 시아파하고 순위파도 그래서 갈라진 거잖아. 그래서 죽어라고 싸우고 있잖아. 한쪽은 우리가 정통 혈통이다, 그리고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실력과 능력으로 계승을 했다, 뭐 이런 형태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요 상합, 방합, 우합 관계가 되게 많고요. 또 사주를 보게 되면은요, 겹쳐 있는 사주들도 꽤 많아요. 삼합도 있는데 육합도 걸려 있고, 또는 삼합도 있는데 방합도 걸려 있고, 또는 사주가 삼합으로만 돼 있었는데 우운에서 육합이나 방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삼합과 육합과 방합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밴드 그룹 사운드 보컬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드러머가 은퇴를 했어. 그래서 지금 드럼이 공석이야. 그래서 이제 드러머를 뽑아야 돼.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삼합 어떻게 뽑을까? 오디션을 봐서 뽑는다. 실력 있는 애를 오디션 봐서 뽑는다. 이게 삼합이에요. 육합 친한 애 뽑는다. 마음에 드는 애 뽑는다. 이게. 그다음 방합
후배 뽑는다, 고향 동창 뽑는다, 가족 뽑는다, 친족 뽑는다 이런 경우가 방합이죠. 셋 중에 누가 실력이 좋을까? 삼합이 실력이 좋죠. 하지만 끈끈한 우애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 그쵸, 육합이나 방합.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작은별 가족이라고 노래 부르는 가족이 있어서 그 작은별 가족이 부른 팝송을 번안한 곡들을 어릴 때 늘 듣고 있었는데 그게 노래하는 가족이잖아. 아빠, 엄마 둘 다 음악인인데 자식들, 아들들 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를 불러. 완전히 방합 집단이죠, 방합 집단. 근데 방합 집단이 실력까지 뛰어나니까 우애도 깊은데 실력도 좋더라 같은 형태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 같은 겁니다. 다만 보통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집단은 대부분 삼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끔 육합이라든가 방합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게 뭐 낙하산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친족 소리를 들었다거나 가끔 채용 비리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뭐 어디 뭐 KT에 꼽았다는 둥 뭐 이런 등등의 얘기 뭐 누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수의 딸이어가지고 뭐 면접을 뭐 그냥 패스했다느니 모두 100점을 줬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요즘 교수 딸인데 좀 뽑아보면 안 돼 우리 같은 식구인데 이거는 이제 육합이나 방합의 논리인 거고 이제 삼합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안 돼 실력으로 뽑아야 돼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주의 삼합을 잘 갖추고 있는 사주가 비즈니스와 일을 잘하면은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사주에 육합이 잘 걸려 있는 호신생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정과 친분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은 정과 친분으로 많이 뽑았겠구나 실력보다 약간 이런 요소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주의 논리상 그 어떤 적용 논리들이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좋은 거고 저거는 나쁜 거다 그냥 약간 이걸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합 세 가지 외에 비공식적인 합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암합, 우합, 명합합이라는 게 있어요. 우합이라는 거는 진술충미가 껴있는 합인데 이게 진사우합, 술해우합, 축인우합, 미신우합이라고 해서 해묘미를 마친 미토가 이제 해묘미의 반대 기운인 신금한테 토스를 해주는 형태들인데 일종의 기존의 시스템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을 밀어주거나 토스해주는 형태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15대째 지어오고 있는 농사 짓던 마을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는 내 때에서 끝내겠다. 너희들은 도시에 가서 무엇이 되거라. 농촌에 내려오지 말거라. 내가 농사 지은 돈으로 다 너희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낼 테니 너희는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거라. 이게 뭐죠? 이제 나의 세대는 끝내겠다. 너희들은 새로운 일을 하거라. 그래서 농사꾼이 뭐 이런 거죠. 연예인을 아버지 때부터 아들까지 했는데 손주한테 야 내가 연예인을 해보니까 진짜 못할 일이다. 넌 연예인 하지 마. 그냥 딴 거 해라. 딴 거.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합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스로 왕조의 문을 닫으면서 공화정을 열 수 있게끔 국민의회를 소집시키고 국민투표를 시킨 다음에 왕정을 이렇게 물려주는 사실 이거 다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총칼로 대부분 왕정이 무너지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엊그저께는 시리아의 그 독재 왕정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 아사드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독재 왕정이 왕이죠. 현대시대의 왕이죠. 북한하고 비슷한 왕인데 반란군이 수도까지 다마스쿠스까지 쳐들어가 가지고는 결국은 러시아군하고 시리아군이 전부 무너졌어. 근데 봤더니 시리아 정규군이 30만 명이고 반란군은 딱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죠. 이제 혁명군, 시민군들이 1만 명밖에 안 되는 1만 명이 30만 명을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는데 이 30만 명의 정규군은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서 아사드 왕조에서 빨리 시민군을 막아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규군들이 나 안 싸울래 하고 군복 벗어버리고 문 획 열어주고 야 들어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인심을 못 얻은 거지. 이제 국민들한테 인심을 못 얻은 왕조는 결국 지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만 명의 군대는 어떤 면에서는 뭔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뭐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 뭉쳐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참고로 요 역사 이야기에서 보면은요, 요 삼합군대하고
요 방합군대하고 맞붙은 케이스들이 역사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팽성대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초안지에서 나오는 전투인데 이 초안지가 누구와 누구냐면 항우장사하고 그 이름이 좀 야한 그 유방씨하고 이렇게 같이 삼국지랜다. 초안지에서 이렇게 그 한나라를 세우기 위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항우장사는 이 초나라의 왕인데 이 초나라의 자기를 섬기는 초나라 사람으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팽성대전 때 그 항우장사의 초나라군은 자기 친족으로 자기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방합군대였고 다음에 유방은 초나라를 제외한 모든 제국에서 군대를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을 몰고 와서 그게 대전이 한 15,000명 대 20만인가 30만이 붙은 이게 거의 10배죠, 10배. 그럼 당연히 유방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투에서 그 항우의 1만 결사대가 그 30만 대군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 유방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게 일종의 어설픈 삼합 군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똘똘 뭉친 방합 군대가 부딪혔을 때의 얘기예요. 자,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역사 속의 삼합군, 즉 연합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 있는 군대하고 다음에 어떤 어떤 의기와 패기로 혈연지연, 학연 등등으로 똘똘 뭉친 군대하고 싸우는 얘기들을 보면은 대체로 전반부에는 똘똘 뭉친 군대가 이기고요. 후반부에는 삼합군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삼합군대는 계속 재생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미군과 일본군이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을 벌였을 때의 얘기도 같은 얘기죠. 미국은 진주만에서 전함이 모조리 침몰을 했지만 다 끌어내가지고 1년 반 만에 최신형 군함으로 다시 재생산을 해서 계속해서 배가 쏟아져 나왔고 일본 군대는 오로지 전투함만 만들었어요. 지원함이 없었어요. 화물선도 없고 오로지 전투함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적 실명에서 일본의 전투함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미군이 힘들었지만 미군은 침몰해도 다시 부활하고 얘네들은 침몰하면 부활을 하지 않고 다시 재생산이 되지 않고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 삼합군대가 이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합은 모서리 합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전문적인 요 우합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요 암합도 상당히 신묘한 합이죠. 지장간끼리 겉으로는 합이 아닌데 지장간 내에서 강하게 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숨겨진 합, 몰래 하는 합, 공식적이지 않은 합. 그래서 그 흔히 말하면 그 츤데레라는 거 있죠. 뭐 겉으로는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슬쩍슬쩍 챙겨주는 약간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암합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막 이렇게 뭐 이뻐하고 좋아하고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 가지고 끌리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암합적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암합을 좀 다른 말로 속정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남자 사주에 암합이 많으면 속정이 많으니 바람을 잘 핀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속정이 많은 거하고 바람을 잘 피는 거하고 그러면 바람을 안 피려면 그냥 목석을 만나면 되겠네. 목석을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모두를 사랑해. 나도 사랑하고 이 남자는 모두를 안 사랑해. 나도 안 사랑하고 그럼 누구랑 살래?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네요. 이런 느낌? 아니, 나 혼자 소유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지 말고 남도 사랑하지 마. 하든지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하든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사주에 암합이 있으면 바람 핀다? 근데 이 암합은 거의 대부분의 글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암합이 없는 사주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열의 7, 8은 다 암합이 2, 3개씩 걸려 있습니다. 암합은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암합은 심지어는 충 관계에서도 암합이 걸려 있어요. 충 관계에서도. 그래서 뭐 좌우충, 뭐 인신충, 인신충에서는 없다. 뭐 좌우충 이런 관계에서도 안에서는 정임합이 이렇게 딱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류하고는 사이 안 좋지만 그쪽 비주류하고는 몰래 내통을 하고 있어. 서로 인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양쪽을 통하는 관계들이 충돌을 중간에서 막아주죠. 중간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계속해서 70년간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하고 남한 측에서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일종의 연락책을 맡아가지고 서로 무슨 회담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면담을 좀 미리 합시다. 서로 이런 점들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이거 다오. 이런 거에 대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점이나 구심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남북에 가끔 강경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 중도에서 박쥐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숙청해버리거나 죽여버려가지고 한동안 5년, 10년 동안 관계가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김정은이가 북한을 장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남한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해보겠다. 트럼프하고도 관계를 좋게 해보겠다고 해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저 판문점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후에 트럼프가 쌩갔죠. 뭐 북한에 해주겠다는 걸 안 했어. 북한도 쌩까고. 다 하여튼 신의가 없어. 북한 애들이. 그러고 나니까 북한에서 열받아가지고 야 지금 저 미국 줄하고 한국하고 저 네토 저기 서로 연결했던 애들 싹 다 수청해. 싹 다 수청해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싹 날라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암압이라는 요소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완충장치로서 되게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의 아저씨 제가 가끔씩 마음이 꿀꿀할 때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그 유튜브 클립들을 보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나의 아저씨에도 보면은 그 여주인공인 아이유 이지안 그 이지안을 괴롭히는 사채업자 남자 원래 친구죠. 원래 친구였는데 사채업자 남자 그 아이유가 그 사채업자 남자아이의 아버지를 죽이는 바람에 둘이 왼수지간이 됐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수시로 아이유를 쫓아가서 돈 내놔 이년아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하지만 내부에서는 아이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아꼈었던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드라마 후반에 아이유가 지금 경찰에 잡혀가는데 불리한 정보가 아닌 유리한 정보, 아이유를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녹음 정보를 전부 그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통해서 말도 없이 그걸 경찰에 제공을 해서 아이유가 풀려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 명리적으로 보자면 암압의 작용, 겉으로는 막 때리고 구박하고 했지만 속으로 암압의 작용이 있었구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 명암압. 이 명암압은 사실 뭐 해석에서 그닥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요거는 천간과 지지의 합입니다. 예, 천간과 지지의 합. 뭐 대표적으로 갑오일주 같은 경우 천간에 갑이 떠 있는데 갑 바로 밑에 오중 기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천간의 갑과 지지의 오중 기토가 갑기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하나는 드러난 존재인데 하나는 숨어있는 존재야. 드러난 존재와 숨어있는 존재 간의 사랑이죠. 하나는 대놓고 하는데 하나는 드러나지.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왕자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 왕자를 흠모하는 그 시녀가 있었어. 시녀.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경우가 드러난 존재와 드러나지 않은 존재 간의 합 같은 경우고 누군가는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는 숨기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합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보고 난 아무개 연예인이 너무 좋아요 하고 나는 막 표방을 하고 있지만 해당 연예인은 너 누구세요? 먹니? 뭐 나도 너가 좋긴 한데 난 정확히 너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명암압은 같은 간지 내에서 작동을 하면 힘이 매우 세고요. 다른 간지에서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가 아니라 갑인일주야. 그래서 갑인일주는 위아래 암압이 없어. 갑목과 임목지장 간의 암압이 없어. 근데 만약에 시지에 오화가 있어.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오화의 그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오중기토하고 갑기압을 그 서로 흠모한다거나 또는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게 명암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명암압을 뭐 짝사랑의 관계로 보기도 하고 뭐 신분이 다른 존재들끼리의 합이나 뭐 한쪽은 드러나 있지만 한쪽은 드러나지 않은 존재 간에 숨어 있는 어떤 암압과 비슷한데 암압은 둘 다 숨어 있는 거고 그 명암압은 둘 중에 하나는 드러나져 있고 공개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서 나타나는 합이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암압은 정말 신묘한 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거 나중에 명암압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합, 뭐 짝사랑, 간지 자체의 결합력을 강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요. 이게 위아래 간지끼리 그 명암압을 하게 되면은 그 간지의 결속력과 소통 능력이 되게 강해져서 일주가 명암압을 하고 있는 간지들 대표적으로 갑오일주죠. 이런 간지들은
자신의 일지 역할을 하는 존재하고 매우 유정한 어떤 단계. 그 일지가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속으로 움직이는 내 부하들이 되거나 직속으로 움직이는 내가 관리하는 어떤 통제하는 요소들 또는 내가 돕거나 생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존재하고의 유정함, 즉 어떤 정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유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합도 있고요. 자, 충형 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자, 충을 보겠습니다. 충. 이 충이 이게 뭐 부딪혀서 깨지는 충이 아니라 비율충이에요. 비율충 한자로. 공하고 좀 비슷한 요소입니다. A와 B를 만나서 A가 비워지다. 또는 A가 있었는데 B가 와서 A가 비워지다. 또는 B가 있었는데 A가 와서 A가 비워지거나 B가 비워지거나 하는 형태. 그래서 이 빌충 이제 이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기운의 충돌이라고 그냥 제가 이제 쉽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충이라는 단계가 운에서 나타날 때는요 반드시 충의 사전 단계가 먼저 나타나고 충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충 나타나고 이후에 서로 절충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에 오화가 있다. 그런데 이 처음에 해수가 들어와서 해자축하고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수하고 오화는 오해합. 서로 절충을 하는 형태들입니다. 야, 나 해수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나 너 가는 거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너도 나 가는 거 뭐라고 하지 마. 오해합은 해수가 해수의 일을 하고 오화가 오화의 일을 하는데 서로 정면 충돌은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서로 협의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 중세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에 보면은 십자군이 이슬람 군대 잡으러 갔다가 이슬람 군대랑 싸운 적도 있지만 이슬람 군대는 안 잡고 무슨 지나가는 마을을 초토화시키거나 오히려 뭐 다른 멀쩡한 도시를 진주를 해가지고 폐악질을 저지른 그 역사에 오명을 남긴 사례도 몇 번 있는데 뭐 그런 형태죠. 이슬람 그 십자군이라는 그 민병대가 모여가지고는 그 이슬람군과 싸우러 가겠다고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이나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이나 도시 입장에서 그 십자군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지나갈 건데 식량하고 물하고 뭐하고 마차하고 뭐 말 이런 거 필요해. 그런 거 내줘. 그럼 나 우리 얌전히 잘 갈게.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에게 군수물자를 지원을 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우리 후원해줬다고 내가 홍보 많이 해줄게.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전쟁하러 갈 때 너는 그 도시에 잘 살아.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서로 제공을 해줘. 우리에게 물자를 제공해주면은 너네들이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후원을 했다고 내가 소문 동네방네 내서 너 저기 대주교한테 진급할 수 있게 해줄게. 너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이런 경우가 자사합이나 오해합 같은 데서 나타나는 이게 다 암합이거든요. 자사암합, 오해암합 같은 형태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근데 사실 이 자사합이나 오해합은 한 끗만 달라지면 정면 충돌합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살고 네가 죽고 뭐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죠. 그 문학 작품에서 그 오해합이나 자사합 하면은 딱 그 생각나는 그 작품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뭐 요즘 현대 뮤지컬로 보자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 서로 대립하는 두 가문,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고 하나도 타협이 안 되는 두 개의 가문의 선남 선녀가 파티장에서 만난 거야. 만난 거죠. 요즘으로 치면 클럽에서 눈이 맞은 거야,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냥 대놓고 사귀라 그랬으면 뭐 그게 파국으로 안 갔을 텐데 보나마나 둘이 한 2달 사귀다 에이 배신자 바람둥이 해가지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못 사귀게 서로 양쪽에서 뜯어 말리면은 사람들이 되게 진득해져요. 이제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에 이제 떠올리면 그런 거죠. 그 오해합이나 자사합 같은 경우 특히 그 자사합 오해합은 일명 태합이라 그래가지고 12운성적으로 서로 태지의 기운들끼리 만난 합인데 태가 뭐냐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막 태어난 거. 지금 몰라. 그래서 순수한 태지의 기운이 지금 나타났어. 이게 뭐죠? 어른들의 싸움에 그 집 아이들은 사이가 좋은 거야. 뭐 어른들끼리는 막 독일군이 유태인을 죽이고 있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영화 한 편 있죠. 그 독일군이 유태인을 죽이는 수용소장인데 그 수용소장의 아들하고 유태인 소년이 서로 친구가 돼. 그래가지고 어른들끼리는 죽이는 서로 관계지만 그 아이들은 그 유태인 소년과 그 수용소장, 그 독일군 수용소 장교의 아들이 그곳에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이 이렇게 되죠. 서로 옷 바꿔 입기 게임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서로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그 독일군 장군의 그 아들이 유태인 소년의 옷을 입고
그날 그 유태인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날 모든 유태인을 잡아서 가스실에 넣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유태인 복을 입고 있던 그 장군의 아들도 같이 가스실에 가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수용소장이 자기 아들을 다 찾다가 결국 그 가스실에서 자기 아들의 유품을 발견하게 되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보면 어른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형태지만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오붓한 사랑을 하는 단계. 극단적인 이념의 이데올로기에서 그런 존재들은 뭐 간첩이라든가 뭐 약간 좀 그쵸? 뭐 종북작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존재들인데 그들끼리는 서로 순수한 사랑을 했다 같은 관계들. 그래서 이 충 안에도 이 암압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육충은요,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부딪혀서 A가 B를 비우고 B가 A를 비우는 형태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생지의 충이 있고 왕지의 충이 있고 화계지의 충이 있어요. 이 생지하고 왕지끼리는 충이 안 납니다. 왕지하고 화계지끼리도 충이 안 나고 생지하고 화계지끼리도 충이 안 나요. 그냥 극관계나 형관계, 격곽관계에는 있어도 서로 충은 안 나. 근데 충은 정면 충돌끼리 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기운과 또 반대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기운이 이거 할 거야. 아니, 이거 할 거야. 같은 형태들에서 충이 나타나죠. 생지의 충은 인신충, 사해충, 지지에 있는 글자 중에 일의 시작에서의 대립이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과 하려는. 근데 사주에 보면은 인신충이나 사해충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반대인 저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이 내가 어쩔 때는 이쪽 입장을 취했다가 또 어쩔 때는 저쪽 입장을 취할 일이 생긴다. 이쪽에서 집을 팔고 저쪽에서 집을 산다. 이쪽 일을 시작하면서 반대편인 저쪽 일을 시작한다. 이건 좀 재밌는 표현을 하자면 주식으로 치면은 이쪽에서 현물 사고 이쪽에서 ETF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이쪽은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버는데 또 반대편 진영에서는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을 동시에 사. 야, 너는 왜 사도 너 왜 그렇게 주식을 하냐? 그리고 나는 사도 벌고 주식이 내려도 벌고 난 주식이 올라도 벌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수수료가 더 나가지.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들이 인신충, 사해충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 시작, 저쪽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기운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반대로 이 포지션을 봐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월지에는 산데 일지에는 해다. 뭐 내지는 뭐 월지는 인인데 뭐 일지는 신이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목이다. 그러면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창출하려고 하는데 일지에 있는 나의 포지션은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고 억제하고 다듬고 선별하고 분별하고 판별하려고 한다. 그런 기운들이 사회적 활동 기운과 내 개인적 활동 기운이 서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렇게 살면. 자, 왕지 같은 경우는 지지에 4개의 왕지가 부딪히는 겁니다. 묘유충, 좌우충, 이 본기의 대립.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양쪽 진영 본대가 붙었어요 같은 거죠. 이 생지의 충은 양쪽 진영에 선발대, 기병대가 붙었어요 같은 거고. 다음 화계지. 화계지에는 진술충, 충미충이 있습니다. 일의 조절과 마무리의 대립. 얼마 전에 시위대하고 군경이 국회 앞에서 붙었죠. 본진끼리 붙었습니다. 본진끼리. 본진끼리 붙으면 한쪽이 파멸입니다. 보통 생지끼리 붙잖아요. 생지끼리 붙으면 계속해서 후반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왜 선발대끼리 붙었잖아.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과 어떤 새로 임명된 강요들이 설전을 벌였다. 뭐 이런 것들은 생지의 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두환 사진 내리세요. 그래서 전두환 사진 내리는 건 내 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생지의 충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국회 앞에서 이쪽에는 뭐 특수부대 한 600명을 동원을 했고 여기는 시민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몸싸움을 벌였다. 요거는 이제 본진의 충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지의 충은 접전하다가 끝나요. 보통은 본진이 안 다칩니다. 뭐 꼬리내리기 같은 거 하죠. 근데 이게 왕지의 충이 벌어지면 보통은 이게 제대로 붙으면 결판이 납니다. 전쟁으로 치면 워터루 전투 같은 거죠. 한 방에 끝나는 거지, 한 방에. 그걸로 이제 전쟁 끝난 거야, 그 전투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계지의 충이 벌어집니다. 화계지의 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본 전투 끝났어.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우리 트윈 한 씨가 내가 맡을게 했더니 저쪽에서 이 모 씨가 뭔 소리야? 어디 반헌법적인 너희들이 뭐 국민이 널 뽑았어? 뭐 이러고 있고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우리가 수사할게. 아니야 여기서 수사할게. 그리고 요즘 나라의 분위기가 내가 마무리할게. 어떻게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게.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게. 요즘 부딪히고 있죠. 내 방식. 이게 꼭 변호사 싸움 같은 거죠. 변호사. 사건 벌어졌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았는데 그래 보상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쪽 변호사하고 저쪽 변호사하고 이렇게 협상하자. 아니다. 저렇게 협상하자. 이 회사를 부시고 저렇게 가자. 아니다. 이 회사를 이렇게 부시고 저기로 합병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개지혜충. 이게 후반부 작용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한참 이 화개지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내란 가담자 다 어떻게 해야 한다.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일의 조절과 마무리의 대립이다. 방합적 성향의 대립이다. 그러면 사주에 인신충이나 인신사회충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초기에 개입하는 형태에서 많이 인생의 이벤트와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사주에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들, 원국의 진술충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본진끼리 막 싸우고 할 때까지는 일단 구경을 좀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이제 내가 당장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 인호수를 마무리해서 해자축으로 갑시다. 아 무슨 소리야? 해묘미를 마무리하고 사오미로 신유술로 가야지. 라는 형태의 보통 마무리적인 요소에서 그 사건이나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묘충과 좌우충 같은 본기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은 그 인생을 살면서 이쪽 분야의 대장이 돼보거나 진수를 만나보고 또 저쪽 분야의 대장과 진수를 만나볼 수 있다. 근데 사주에 있는 모든 글자는 다 나에 대한 글자예요. 어쩔 때는 이쪽 편을 들어서 저쪽을 누르는데 가담을 하는데 또 살다 보면은 이번엔 또 반대로 내가 이쪽 진영에 속해가지고 저쪽 진영을 누르는 일 또는 20대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눌림을 당했는데 내가 그 40대인 아무개 씨가 20대인 나를 눌렀는데 내가 나이가 차가지고 40대가 되고 보니까 내가 이제 20대인 누구를 막 누르더라 하는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거의 그래요. 근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다음에 내가 이제 가해자가 될 차례가 됐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군대에서 2등병으로 갔더니 군대에서 어떤 얼차례와 학대를 당했다. 근데 군대에는 1년만 있으면 이제 가해자가 되거든요. 자기가 가해자의 위치에 오르니 한 1년에서 1년 반 있다가 내가 군기를 다룰 수 있는 짬밥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상병 마루봉이나 뭐 병장이 됐다. 그래서 내가 2등병들을 훈련시키거나 얼차례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럴 때 내가 당한 것만큼 나도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가 이제 가해자의 위치에 왔을 때 나는 총칼을 들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위치에 올랐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2등병 때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그 사람은 발전한 사람이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젊은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남자한테 술을 좀 먹이면 남자가 군대 얘기를 열심히 할 건데 그 남자가 하는 군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2등병 때 나를 괴롭혔던 아무개 악마 같은 뭐뭐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얼른 물어봐야 돼. 그러면 너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너는 어떻게 했어? 나는 더 심하게 눌렀지. 이거 빨리 헤어지세요. 빨리 헤어지세요. 그 나쁜 놈이에요, 그거.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어진 부당한 일은 그 사람의 부당한 일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형태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해도 되는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하지 않았어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 나는 그런 거 없앴어. 그런 제도 없앴어. 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는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저의 자부심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를 갔는데 이 군악대는 군기를 엄청나게 세게 잡는 부대여가지고 맨날 별거 아닌 걸로 얼차례를 심하게 뒀어. 게다가 체육 시간만 되면은 그 연병장에 끌고 가지고 별의별 이유를 대가지고 태권도로 시키면서 조금만 못하면 얼차례를 줬는데 제가 군기반장이 됐을 때 뭘 했냐면 전투 체육 시간에 그 얼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애들한테 뭘 가르쳤냐면은 볼룸 댄스를 가르쳤습니다. 왈츠. 왈츠를 가르쳤어, 저는. 걔네들하고. 야, 너 집에 음악하는 애들이잖아. 너 나오면 또 음악 같은 거 하겠지. 니들 왈츠 쳐본 적 없지?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 볼룸 댄스 강의를 하겠다. 차차, 왈츠, 룸바, 폴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하고 가르쳐주게 좀 교양 있는 거 좀 배워라. 이것들아 무식하게 쌈질만 하지 말고.
해가지고 제가 군기반장으로 있던 한 2달, 3달 동안 애들하고 전투체육 시간에 태권도를 안 하고 볼룸 댄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 때는 일체의 어떤 부당한 내용으로 이등병들이나 신병들을 갈구는 일을 없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는데 제가 딱 제대를 할 때쯤 되니까 내 밑에 기수에서 다시 군기를 잡더라고. 또 잡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제대를 앞뒀기 때문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뭐 그런 내용들. 제가 일병 때 제 아들 기수, 딱 1년 늦게 들어온 기수, 이게 군대 강의 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일병 때 딱 1년 늦게 들어온 아들 기수가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아들 기수, 할아버지 기수라 그래가지고 직속으로 챙기게 돼 있거든요, 후배를. 근데 이 아들 기수가 고문관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고문관이 들어왔는데 어떤 좀 반항적 고문관이 들어와서 군대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받는 친구가 왔어. 들이받는. 근데 이제 내 아들 기수였거든. 근데 나 이제 그 친구 마음은 이제 잘 이해를 하는데 투서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상급 부대에다가 쪽지 투서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30년 전 군대에는 이 투서가 하나도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그 윗 부대에다가 투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대장이 와서 어떤 놈이 투서 올렸어 하고 그거 갖고 와요. 위로 안 올라가. 바로 윗라인에서 그거 바로 와가지고 어떤 녀석이 지금 상급 부대에다가 우리 체벌한다고 투서 올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 부대 다 죽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죽는 거야. 누가 올렸는지 다 알지. 얘가 올린 거 다 알지. 이 고문관이 올린 거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단 왕따를 합니다. 이제 그 고문관을. 집단 왕따. 게다가 이제 그 친구가 계급이 찼는데도 그 밑에 계급에서 계급을 안 쳐줘. 내 아들이잖아. 저는 끝까지 챙겼어. 그 친구를. 끝까지. 야, 이 녀석 때리지 마. 이게 굴리지 마. 이 녀석 하는 말 들어. 해가지고 그 친구 왜 마음은 되게 착한 괜찮은 친구였거든. 나중에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정신병에 신경병까지 알아가지고 군 부대에 누워가지고 한 달인가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밥을 안 갖다 줘. 자기 누워 있으면 누군가 밥을 갖다 줘야 되거든. 내가 맨날 그 아들놈 병수발을 해줬어. 가서 밥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보통 제대하고 1, 2년 다음에 다시 자기 나왔던 부대를 찾아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하고 1, 2년 후에 내가 나온 부대의 군악대를 찾아가서 먹을 거 싸들고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군기반장이 돼 있는 거야. 그 고문관 친구가. 그래서 야 이제 너도 이제 병장이냐? 야 너도 지금 군기반장이야? 야 제가 지금 부대를 다 통솔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당해놓고 자기가 군기를 잡고 있더라고. 자기가 군기를 빡세게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도 물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그래도 잘 컸네. 그래도 군인이 됐네. 어떤 면에서는. 전에는 군제도에 그렇게 반항을 하더니 그냥 군인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감회가 새로웠어. 약간 이게 차라리 반항하려면 그냥 끝까지 반항하지. 이렇게 물들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릴 때 위에서부터 받는 가해지는 환경은 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 나이를 먹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하게 될 일을 지금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버버버버버 하고 살면은 내가 그 나이 돼서 똑같은 그 짓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젊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고, 너도 크면 다 알게 돼.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회 제도의 강압적 폭력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그 강압적 폭력을 주관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어. 그랬을 때 나도 내 아랫사람들이나 약자들한테 강압적 폭력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강압적 폭력을 해체하는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인가? 그대로 머무는 사람인가? 그대로 머무는 사람은 사실 그 사회에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 입장 바뀌면 자기는 그 짓을 더 할 사람이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욕해도 돼. 그 사람은 그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어릴 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집안에서 자랐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신경 써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본인도 커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러면 그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런 식으로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배워서 자기는 난 절대 애들 앞에서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야. 물건을 깨부수지 않을 거야. 주먹을 쓰지 않을 거야. 그런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충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충이라는 거는 A가 B를 충하고 B가 A를 충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사기친 사람을 갖다가 가장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시켰어. 근데 이제 기다리면
이번에는 내가 반대 입장을 취해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강경으로 갔으면 내가 반대 입장으로 누구를 사기를 치려다가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아주 강경하게 당할 수 있다. 같은 요소죠. 나는 그 가끔 정치인들 보면서 난 그 얘기를 했어. 뭐 어떤 집을 가정통신문까지 다 털어가지고 뭐 장학금 받았다고 뇌물죄로 막 다 고발을 하고 뭐 그 집 그 뭐 부인을 갖다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자식들 학교를 다 못 다니게 해버리고 남의 집에 집안을 박살을 냈잖아요. 풍지 박산을. 사실 그거 털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강남에 있는 집 털면 아마 10집에 6, 7집은 걸릴 것 같은 일건인데 그거를 털었어. 나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 저러다가 더 심하게 당할 텐데 쟤 저러다가 더 심하게 당할 텐데 쟤 저러다가 근데 보니까 더 심하게 당하게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남에게 베푼 게 다 나에게 베푸는 일인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주의 좌우충이나 이런 형충은요. 가해자 피해자가 모호해요. 내가 누군가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형을 걸어서 일을 방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 나도 형 걸립니다. 이제 형 걸려요. 충이나 형은 이런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자, 충하고 비슷한 게 형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충은 정면 충돌이고요. 형은 45도 측면 충돌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정면 충돌한 게 충이고 저기 측면 접촉사고 난 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정치의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여당과 야당,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적 대결을 벌였다. 보통은 민주당이 이거 하자 하면은 국민의힘은 저거 하자 그러고 국민의힘이 저거 하자 그러면 민주당은 저거 하자 그러고 보통은 거의 대부분 180도 충돌하죠. 이런 경우를 충이라고 볼 수 있어. 누가 이겨? 힘센 사람이 이겨.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형은 좀 다릅니다. 방향성이 같기도 한데 다르기도 한 거야. 옛날로 치면은 예전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해서 표를 보태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재 모 씨를 수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동진 줄 알았더니 같이 투표를 해버렸어. 이런 경우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관계들을 보통은 그래서 같은 여당 내에서도 뭐 강경 여당과 온건 여당이 대립하는 거 이런 거는 충이라기보다는 형으로 보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접촉사고 정도로 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 형은 늘상 흔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쳤다고 해도 우리 가족 내에서 다 똘똘 뭉치는 거 아니잖아.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바다에 가자 그랬더니 아들은 산에 가면 안 될까요? 뭐 여기서는 어디 캠핑 가면 안 될까요? 아예 그냥 시원한 도시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조절, 협의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곳은 이 독재 국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엄밀히 말해서 독재 국가는 권력 구조가 모두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삼합의 중심자를 권력자가 잡고 모든 삼권 분립 다 필요 없고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하나로 묶어놓은 합으로 뭉친 게 독재 국가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삼형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삼형, 상호 견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형이에요. 어떤 회사도 잘 돌아가려면은 그 사장 직통 라인으로 모두 똘똘 뭉쳐 있으면 딱 그 사장의 수준까지밖에 안 올라가. 물론 그 사장이 뭐 불세출의 영웅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사장의 수준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사장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 그만두든가 나가든가 쫓겨나든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삼형,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고 있죠. 이번에 일어난 쿠데타도 뭡니까? 세계를 다 장악하겠다고 군대를 보내는 바람에 이게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게 생긴 이 친위 쿠데타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내 물건을 가져가겠다는데 이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내 물건 아니거든. 국민들 물건이거든. 당신은 잠깐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형이 있으면 나쁘구나가 아니라 각각의 에너지들이 서로를 상호 견제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필요시 돕거나 필요시 생하거나 필요시 극하거나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극하거나 무조건 생하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사신 사명 같은 경우 있죠. 인사신 사명 같은 경우는 인목과 사화는 생관계죠. 하지만 무조건 인목이 사화를 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서로 협의해서 너 하는 거 봐서 너가 자격이 되면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서로 조건을 협의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도울 걸 도우라.
돕다가 또 신금이 와서 임목을 칠 수도 있는데 너가 잘 도우면 사화가 신금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인신충 안 일어나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서로의 역학관계들이 복잡 단란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주에 인사신사명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다소 고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서로의 힘의 균형 관계를 자기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힘이나 무력으로 주먹을 써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곤란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 일 난 거야. 지금 저기 용돈 안 준다고 지금 부인을 지금 주먹으로 지금 패려고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보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아니 말로 해야지 왜 내 말대로 용돈을 그 또 비자금을 안 준다고 왜 그걸 주먹질을 하냐고. 이제 그런 곤란하지. 아니 정치 얘기 안 할래. 이제 그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 국민 중에 아직 10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마음이 아프시잖아. 지금 어제 지지도 조사 나왔는데 9명이 찬성, 1명이 반대더만. 그러니까 저 대통령 지지도가 아직 10%더만 10%. 10명 중에 1명을 아직 좋아하시는 거야. 그분들도 존중해야 돼.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 그분들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탄핵이 부결됐잖아. 뭐 그것도 민주주의니까 우리 존중해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도 원래 민주주의가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일이 뜻대로 안 돼. 그걸 힘으로 하려고 하겠다는 거는 그것도 독재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니까. 자, 이 사명이라는 이 형이라는 관계에는 사주에서 매우 오묘한 힘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극 관계도 그냥 무조건 생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무조건 도와 같은 게 아니라 당신 하는 거 따져보고 같은 거죠. 이런 거죠. 군대에서 너 가서 의회를 점령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쫓아간 군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 법적인 거 따졌습니까? 해가지고 요즘에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반항한 장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방첩사에서 명령을 거부했다가 두들겨 맞고 버스에 태워졌다는 군인도 있고 명령을 내려서 사복을 입고 군인들을 출동을 시켰는데 저 국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집에 갔다는 군인들도 지금 있고 오히려 부대장이 야 국회 들어가지 말고 편의점에서 기웃거리다 라면이나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텔레비 보니까 저기 이게 땅땅땅 했다는데 야 집에 가 보고 안 해도 되나? 집에 가 내가 책임져. 이런 군인들도 지금 있대잖아. 돕는 척하다가 자기가 상황을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이게 다 뭐냐면 형이야. 형이 잘 발달한 사람은 무조건 생관계로 합해가지고 뭐 생하거나 극하거나의 관계가 아니라 유도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니까 생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극하면 안 되겠는데? 같은 것들을 좀 더 유도리 있게 협의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형의 종류에는 삼형도 있고 상형도 있고 자형도 있는데 뭐 이름이 비슷하죠. 삼형, 세 개가 모여서 형을 이루는 거. 상형, 요거는 이제 자묘형, 뭐 요런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예외적인 좀 특별한 이유고 자형 예. 축술형은 축술미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축술형 같은 경우는 축술미 사명의 하나로 봐요. 요거를 토인데 그 영향력이 설명 안 해주셨다니 그 말씀. 인사시는 설명했는데 축술미는 요거 자세한 얘기는 오케이. 이게 자세한 얘기는 이제 사명 얘기 때 이제 형살 얘기 때 자세하게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신사회의 충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요소라면 축술미 사명은 마무리하는 관계, 후속 조치, 뒤에서 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끌 것인가.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새 정부를 세워서 공화정으로 갈 것인가, 뭐 민주정으로 갈 것인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 것인가, 뭐 어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라는 후속 단계에서 조절 능력이 꽤 강하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인사신하고 축술미에서 보면은 강렬한 거는 인사신이 강렬하지만 축술미는 좀 다소 뒤끝이 있는 약간 형태, 뒷마무리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같은 토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축술미 사명을 얘기를 할 때 변호사 3명이 모여서 서로 딴 얘기하고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셋이 모여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셋 다 변호사야. 근데 이쪽은 피해자 변호사, 이쪽은 가해자 변호사, 여기는 중재자 변호사야.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변호사들이 모인 거죠. 자,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끼리 셋이서 해결을 하려 그러면 인사신이죠. 지금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났어. 지금 저기 A가 B를 들이받았고 옆에서 구경하던 C가 파편을 맞았어. 지금 셋이 모여가지고 보통 그러면 잘못하면 멱살 나오죠. 운전 똑바로 해라 하면서 왜 따위로 운전했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건을 의뢰받은 사람이 사건을 마무리를 이제 본 사건 다 끝났고 법정 대결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고 마무리를 하려고 변호사 3명이 오면 보통 그 사람 변호사들끼리는 멱살 안 잡죠.
뭐 나도 변호사고 너도 변호사인데 그냥 의뢰인이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선수들끼리 우리 잘 얘기해서 관례가 이러니까 이러죠. 보통 그래서 이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중재나 협의를 하게 되면 굳이 감정적 대립 같은 걸 안 한다고. 그냥 보통 뭐 법에서 처리하는 용서. 보통은 자기 이권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지. 이 사건 잘 처리해주면 나한테 1억을 준다더라. 그럼 뭐 목숨 걸고 하겠지만 나 그냥 국선 변호사인데 그냥 맡기 싫은데 맡았다. 그러면 나 그냥 조금 할 만큼만 이제 기본만 하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축술미 사명은 그래서 마무리 조절의 형이다. 그 충도 있고 형도 있고 종합 세트예요. 축술미는. 요거에 대한 축술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축술미 시간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좀 샘플들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좀 가벼운 애들이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요 파는 깨질 파자를 써서 관계의 깨어짐을 암시한다? 저는 근데 이 파나 형을 좀 합리적인 기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쁜 기운이나 안 좋은 기운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운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파에 대한 얘기예요. 뭐 나쁜 거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지. 근데 보세요. 합의 논리로만 보게 되면 달아도 달 때 삼켰으니까 써도 삼켜야 한다. 이게 합이에요. 이게 합. 뭐 조건 봐서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잖아. 합은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걸려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도로 뚫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야 부산이 망했어. 야 도로 바꾸면 안 돼. 못 바꿔. 부산이 망하든 서울이 망하든 아무튼 둘은 뚫린 거야. 그냥 한번 맺은 관계는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형이라는 거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신호등 열어주든가 신호등 닫든가 할게. 이런 게 형 같은 거고 파는 이거 마찬가지로 형하고 파는 그냥 사촌관계예요. 그냥 그놈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야 돼. 근데 형이라는 건 약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거라면 파는 그냥 야 서로 조건 안 맞으면 그냥 깨자 같은 게 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갔는데 이 회사가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안 해주고 있고 해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1년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거 파한 거야. 파. 뭐 잘못됐어? 아니잖아. 뭐 누구랑 사귀었는데 뭐 보니까 성격이 영 안 맞아서 한 달 이상 못 사귈 것 같아. 나 그만할게. 그것도 파야. 뭐 잘못됐어? 아니잖아.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그래서 파라는 거는 붙었으면 합을 했으면은 깨는 기운도 뭐 언제든지 서로 일단은 계약서 쓰시고 만약에 집 완공되는 거 봐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마지막 조항에다가 집 완성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저 해약금 없이 내가 해약해 드림 이렇게 조항 써줄게. 그게 합파예요. 합파. 아주 좋은 조건이죠. 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큰 리스크 없이 내가 깨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깨는데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조항인 거고 깨는 게 경우에 따라서 유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유리한 조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라는 거는 관계의 깨어짐을 암시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를 들어서 뭐 해이나 파가 있고 오묘파가 있고 뭐 축진파가 있고 사신형합. 사신합은 형도 되고 파도 돼요. 파도 있고 술미 형도 되고 파도 돼요. 술미 형파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조건 봐서 필요시에 합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서로 깨질 수 있다, 깰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요 파 밑에 해나 천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파에 따라서 같은 건데 어디서는 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천이라고 불러요. 자, 이 해와 천, 요거는 육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육합이라는 거는 해인 합 같은 거를 방해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측면 기습, 서로 합했는데 누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합관계를 깨려고 하는 어떤 연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로맨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클리셰죠. A가 B를 사랑했는데 누가 나타나서 뭐 끈질기게 서로의 사랑을 방해하더라. 우리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해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천 같은 경우죠. 신의 천, 사주에 신과 해가 붙어 있으면은 요 해수가 해인합을 하고 싶은데 해인합 하면은 요 신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너 해인합만 해봐라. 내가 신금 내가 인목 보이기만 하면 내가 미리 날려버리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 그죠? 지금 우리 회사에 되게 일 잘하는 그 남자 직원이 있는데 요 일 잘하는 직원이 결혼을 하면 회사를 안 다닐 것 같아. 그러면 너 결혼만 해봐라. 내가 여자를 먼저 날려버리겠다. 그 박수홍 씨가 그런 케이스였죠. 박수홍 씨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 관리는 다 형이 했는데 그 형과 형순의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박수홍이 결혼을 하면 우리 소나기에서 벗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박수홍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나 결혼할래요 했는데 안 된다. 그 여자 이런 여자다. 그 여자 절대 나쁜 여자다. 절대 결혼하지 마라.
뭐 여차저차 했는데 결국은 박수홍이 형을 버리고 그 여자랑 딱 결혼을 하고 정신을 빵 차려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용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가족 고륙 상장이 그냥 벌어져 버렸죠.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해인합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신금이 와 있을 때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박힌 돌로 이게 금생수 이거 금생수 해주잖아. 금이 해수를 생하는 거야. 금이 해수를 생하지만 목은 나의 통제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신의 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천의 일종인데 금생수를 해주지만 해준 간목은 뭐야? 해수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간목이거든요. 해수가 생산해내는 간목.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월급 받으면 나한테 갖고 와. 그 월급은 어머니한테 맡겨. 뭐 그런 거 있죠. 어머니가 아들을 아주 그냥 칸가루처럼 키운 다음에 아들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보냈는데 너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맡겨. 그게 나 너 생해줬으니까 너의 결과 너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은 내가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천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신의 천의 관계가 내 사주에 있으면은요, 내가 신의 천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요, 신의 천의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20대 때는 피해자였는데 40대가 되니까 가해자가 되고, 내가 회사에서는 가해자인데 집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내가 가해자, 피해자, 중재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벌어진다니까. 보통 돌아가면서도 벌어져요. 예전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세무서 조사과의 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 중후반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국세청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서 내가 걷어들인 세금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 때문에 망하고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회사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수많은 가정을 깼다. 수많은 회사가 나한테 걸리면 난 진짜 짤없이 다 받아내서 나한테 걸리면 그 회사 다 망했다. 보통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은요. 가족한테 버림받았어. 그래서 그 부인하고 자식이 그게 됐어. 기러기. 지금 기러기가 됐어. 그래서 그 국세청에 다니는 월급으로는 지금 1년에 1억 가까운 그 유학비와 지금 부인하고 자식이 같이 갔으니까 그러면 생활비 다 대줘야 되잖아. 한 1억 가까이 드는 거 1년에. 그거를 국세청 다니는 걸로 볼 수가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대신에 이제 좀 그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세금 절감해주는 지금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이제 버는 돈을 모조리 부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부인하고의 관계가 매우 안 좋대. 자식하고의 관계도 지금 매우 안 좋아서 부인과 자식이 계속 자기를 원망하고 있대. 남자 입장에서 지금 죽을 맛이죠.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너가 지금 내 된장국을 끓여주기를 해. 지금 나한테 이쁜 짓을 하기를 해. 우리 집 못을 빨아주기를 해. 그런데 거기서 계속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와 이게 지금 무슨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이렇게 약간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수많은 가정을 깨고 회사를 깬 것을 내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마음이 짠한 느낌. 제가 피도 눈물도 없이 했어요. 정말 전 열심히 국가에 충성을 했어요. 했는데 내 부인과 자식이 나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그런 걸 보고 이게 남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거구나. 이게 시간차로 설사 뭐 10년, 20년 후에 돌아올지언정 그 남에게 한 것이 나한테 오는 거고 남에게 가한 것이 나한테 오는 그대로 대접을 받는구나. 나는 좀 그걸 좀 강하게 느꼈던 좀 기억이 나요. 해천, 육합을 방해,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 자, 원진, 귀문, 격각 이거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다 얘기를 못 하겠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요 원진, 귀문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